되는데 이래나 저래나 우리의 목표가는 2445나 2455 가격 요 라인 2, 3월 달에는 요 가격까지만 올라와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시장입니다. 현재 곧버스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주워 먹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여기 2660원 라인 요 구간에서 모두 정리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1차 매물 요 날짜가 1월 29일자부터 해서 체결하고 지켜줬기 때문에 갈 거니 하고 봤더니만 웬걸 다음날 시가를 아래 가격에다 갖다 맞춰 놓는 덕에 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보다 해가지고 기다렸더만 강한 음봉으로다가 가격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말했듯이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총선이 있는 만큼 소극적으로 곧버스를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5%였는데 그 이후로 해가지고 여기 라인 밑에 가격에다가 신나게 주워 모았습니다. 현재 평균 단가는 2320원 정도고요. 포지션은 25%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곧버스 1차 목표가 2440 가격 여기를 목표로 잡던가 2465 가격에다가 걸어놨다가 장중에 아쉬우면 요 2440 가격에다가 갖다 던져도 되고요. 어쨌든 1차로 4월 달까지는 요 가격에서 박스권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곧버스 같은 경우 장기로 들고 있기는 뭐하지만은 이것처럼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팔아먹고, 장기적인 추세는 주식이랑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식 반대로 해가지고 수익선을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장기 투자하는데 현재는 곧버스만한 게 없습니다. 그 상세한 부분은 멤버십에서 좀 더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 2719 가격, 요 가격 정도는 때려주고 내려올 것이라고 봤는데 그래도 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밑에 닿진 않았지만은 힘겹게 올라온 만큼 어느 선 정도는 건드려 준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닿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은 아직 총선이 4월 달에 있는 만큼 코스피 쪽에 수급에 있어가지고 상승의 힘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더 큰 포지션에 있어가지고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PF 부분 부동산 부분들은 지금 골마 썩어가지고 점점 더 악의 구렁텅이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역풍을 맞은 건설사들과 금융사들과 어느 정도 썩은 부분들은 도려내고 갈라치기를 해야 되는데, 한 창고 안에다가 다 처박아 놓고 다 역병 걸려서 뒤지게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현재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 73400 가격 라인을 물고 현재 박스권 라인을 얇게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 신용을 땡겨가지고 개인 매물들이 적당하게 상승을 들어오고 있는 만큼 나는 갈지 나는 죽을지 어떤 기로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혹여라도 개인 수급이 강하게 이탈이 나오고 기관과 외인 수급들이 강하게 뽑아준다 그러면은 상승으로 갈 것이고, 개인 수급에 반대로 말했네. 죄송합니다. 개인 수급이 강하게 나오고 다시 개인 수급이 강하게 나오고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외인 수급도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상승 쪽으로 갈 것이고, 반대로 개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관과 외인 수급들이 빠져나간다면 하락 추세로 강하게 전환이 될 것입니다. 큰 양봉이냐 큰 음봉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자리는 밥그릇 패턴을 한번 긁어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수급들에 있어 가지고 변화를
절차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눈치 게임 1, 2, 3, 4. 지겨운 차트는 주머니에 넣어 두시고, 현재 간단하게 한국신용평가 리서치 자료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건설사들이 지금 신용 등급 부분들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안정에서 부정적. 대보 고속도로 휴게소, 과거에 하도를 맡아서 건설했던 대보건설이 어마어마하게 덩치를 키워가지고 이제는 도급순위 100순위 안에 드는 거뜬한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조인트를 깐다고 말 안 했습니다. 조인트를. 그리고 과거에 아주 잘 나갔던 한신공영, 현재의 2002 아울렛, 기타 등등 서울의 한국의 대형마트를 창시를 했던 한신공영은 건설만 했었어도 잘 벌어먹고 살았었을 텐데, 여기저기 한번 대기업의 위세를 한번 가져보려다 갈기갈기 가족들과 찢어진 형태로, 어쨌거나 그래도 건설사 쪽에서 나름 명문이 있는 건설사입니다. 여기도 아파트를 똑같이 짓고 있는데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아파트 짓는 2군 3군 업체들은 메이저가 아니고서야 전체적으로 다 힘들 것입니다. 그 이하의 도급순위에 100순위 바깥에 있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도 지금은 뭐 여기 정부가 올라올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사들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을 볼 것이냐, 부동산 신탁 산업의 요거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PF와 브릿지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신탁들의 결탁으로 인해서 시행사가 꾸려지고 건설사와 해가지고 건물들이, 아파트들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고급진 보고서를 써주신 연구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부동산 PF 신탁 산업은 19년도부터 그냥 하기만 하면은 돈을 벌어 제끼는 황금 오리알 같은 그런 형태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역병 사태에서도 황금 오리알을 두들겨 팰 수는 없었었고요. 금리를 더 낮게 낮춰준 덕에 황금 오리알은 미친 듯이 황금알을 낳아 제꼈습니다. 그러자 황금 오리알을 낳기 위해서 수많은 황금 오리가 발생이 되다 보니 물가는 미친 듯이 올랐고, 오리를 사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지다 보니 돈에 대한 가치가 개똥값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리도 잡아 족치고 물가를 잡는다시고 현재 DSR 기타 등등 해가지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를 상승을 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로 가득가득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쌉소리가 길어졌는데, 현재 19년도 이후로 해가지고 황금 오리알이 이제 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똥을 쌉니다. 이제 다음 분기는 괜찮을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신탁이 시행사를 끼어차고 다 책임을 지고 땅과 건물 짓는 거에 있어가지고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합니다. 마진은 더 많이 남지만은 건설사들이 마진을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쬐끄만한 도급순위 100위권 바깥 회사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은 그런 결탁에 의한 신탁 회사들이 어떻게 마탱이가 갈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면 꽃보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는 부동산을 맹수와 같은 눈으로다가 낮은 가격에 낚아채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아주 조로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작년에 PF 부분, 신탁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고서가 올라온 게 있었었는데, 그때도 이 신탁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때도 이 보고서들이 충분히 나왔었었는데, 이런 걸 보면 기업들도 어쩌면은 기업 내의 임원들과 부모 사장이든 나발이든, 이것은 마치 내일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놀이동산 가서 놀려고 놀이동산 가는 격이고,
화창한 봄 날씨에 눈썰매를 타러 가는 격 아니겠습니까? 장마가 준비가 되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눈썰매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그런 임원들이, 직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런 사태들이 금방 잠재가 되고 새로운 시기가 열릴 것이라고 믿었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이미 궤도에서 이탈한 열차는 골방으로 처박히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요 시기에 이자가 몇 프로였었습니까? 신탁사들은 적은 금리로 인해서 돈을 융통을 해가지고 신탁으로 인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리의 곧 최고 저점이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대 수익을 얻은 이유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FOMC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서 대출 이자가 상승하게 되면서 그런 수익률 부분들이 감소가 됐고, 여러 신탁 부분에 있어가지고 토지 부분, 브릿지론, 아파트 짓는 데 부분, PF 부분, 그런 부분들이 깨지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서 손실이 발생이 된 것이고, 이 부분은 작년 1월에 4, 50년 주담대 대출을 정부가 풀어제끼는 덕에 반짝 탈출의 기회를 줬지만은 이때 탈출한 신탁사들은 몇이나 될까? 그리고 현재 또 과거 자리로 돌아왔고, 이 이후 추가적으로 하락이 어떻게 이어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그만 보고 결론만 봅시다. 우리는 결론을 좋아하니까. 아무튼 14개사 중에 골로 간 기업이 어디일까? KB 골로 갑니다. 코람코 코리아 골로 갈 것 같습니다. 교보도 마탱이가 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방어를 잘 친 게 신한, 우리, 하나은행, 그리고 한국자산공사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해가지고 아마 이들은 PF 부분과 브릿지론 토지 신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폭탄 돌리기가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형사 위주로 신탁을 했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뭐 기타 등등 뭐 하나은행 등등이 있었겠지만은 대형 토지 신탁 또는 건설사들, 시행사들은 눈치밥을 까고 2023년 정부에서 50년 주담대 대출을 풀어 제꼈었을 때 신규 산업들을 아무래도 KB가 겁나게 잡아가지고 먹었을 것 같습니다. KB 그들은 이거 웬 떡이냐, 황금 오리를 마구마구 준다고 하니 아우 감사합니다. 땅 플러스 땅에다가 시공사들 한패 도급순이 1000순이 되는 도급사들과 껴가지고 시행을 했겠죠. 그랬더니 아니 웬걸 땅값은 미친듯이 내려갈 것이고, 건설사들은 일을 안 하고 일하지도 않았는데 돈 달라고 그럴 것이고, 이거를 땅은 사재꼈는데 이거를 백지화하자니 고객 이쪽도 뭐 고객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채권단들도 있을 것이고 고객들의 뭉칫돈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얼떨결에 200%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그렇습니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 회사가 골로 가고 있는지 마는지 분명히 임원들도 부사장들도 사장들도 직원들도 며느리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분석들로 인해 가지고 돌파구를 찾는 탓이고 아마 미친 듯한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골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영업이익 부분 보시면은 마탱이가 간 거, 교보 그리고 KB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회사 모든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돈을 까먹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건설사들이 뭐 땅에다가
토지를 이제 브릿지론으로 시작해가지고 신탁을 통해가지고 토지를 사고 건물을 올리는데 PF를 일으켜서 건물을 지어 올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아파트라 그러면은 이걸 다 갖다 지어야지 아파트지. 이 창문들 다 이빨 다 빠져가지고 콘크리트만 부어놓으면 이게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유령의 귀신의 집인 것입니까? 다 지어야지만이 사용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돈도 돈이거니와 시간들도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것이 과거에 2022년 12월까지는 황금 오리알이었겠다 그러면은 현재는 이것들이 오리가 이제 똥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똥만 싸지 끼는 똥오리를 수십만 마리를 아주 비싼 값에 황금 오리알을 낳는다는 황금 오리알 값에 똥 싸는 오리들을 미친 듯이 사재 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들을 폐기 처분하기도 돈이 아깝고 먹이를 주자니 돈은 계속 질질 새고 이거 어떻게 진퇴양난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건설사 관련해서 과거에는 현재 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하도급사들이 뒤지거나 또는 온도급사든 하도급사든 작업자들과 장비자, 자재값 요 모든 부분들이 마탱이가 갔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이명박 정부 이후로 해가지고 하도급 지킴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익산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발생이 되게 됐습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하도급사들이 을에서 이제 갑이 되는 과정으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설사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주말에 재밌게 한번 꾸려서 내용을 다루도록 해보겠고요. 어쨌거나 4월 총선이 끝난 이후로 해서 이거 하나만은 생각을 하십시오. 과거처럼 건설사들이 먼저 자빠지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의 시스템에 변화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사가 자빠기 전에 주변의 모든 부분들이 다 박살이 난 이후로 금융권부터 작살난 이후로부터 건설사들이 자빠지기 시작하지 건설사 혼자 자빠 뒤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주말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고 이랬거나 저랬거나 한 3주간 방송을 쉬었는데 다시 방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